네, 미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급등했던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최근 며칠간 거센 조정을 받고 있었죠.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도 한때 12만 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축으로 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내용과 관련 업계의 동향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가상자산 관련 법안, 특히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법정 통화의 가치를 고정시킨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요. 마침 미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진행되다 뭔가 좀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다는데 우선 이 미국의 크립토 위크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가상자산 법안이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백훈종 대표는 이 법안이 뭐 곧 통과될 것 같았는데 뭐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예.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예. 그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하원 표결이 남아 있는데 하원위원회에서 먼저 절차 투표에서 먼저 부결을 한 거죠. 절차 투표에서. 근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서 어차피 통과될 거긴 한데 예. 뭐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냐 약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공화당 의원들 중에 좀 강경파 자유의지 행동인가요? 예. 이 강경파에서 좀 제동을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도해서 다시 한번 법안을 표결해 보겠다. 예. 지금 이런 말하자면은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 설득을 했다고 하니 뭐 다시 표결이 내일도 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예.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다시 열려서 아마 무난히 하원을 통과할 거로 예상은 됩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번 지금 절차 투표에서 부결된 건 좀 일시적인 것이고 뭔가 조금 조정을 해서 법을 함께 하거나 따로 하거나 진행은 곧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네, 상원에서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가 있고 하원에서부터 시작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스테이블이란 법안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하원에서 이 두 개를 합칠지 아니면 어떤 걸 버릴지 이런 거를 논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 시작되기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침에 날아든 소식은 갑자기 가상자산 관련 3법이 뭔가 부결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도 이게 안 되는가? 이러다 무산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나왔는데 우선 이 3법, 세 가지 법이더라고요. 이것도 지니어스법, CBDC 감시 방지법, 클래리티법. 우선 법안 3개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조 목사님? 네, 뭐 일단 이제 셋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니어스법이죠. 지니어스법. 예.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호 자산에 대해서 법으로 이제 명문화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CBDC 발행 금지 법안은 이제 그 CBDC 발행을 이제 멈추는 거죠. 예.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밀어주겠다는 뜻이고요. 예.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게 사실은 규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관들의 어떤 그 뭐 예치금이라든지 뭐 운영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갖다가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네.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규제 법안인데 일반적으로 규제 법안이 들어오면은 대부분 그건 안 좋은 거네 생각하기 쉬운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이런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뭐 USDC도 있고 US 테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됐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합법과 불법 사이에 어떤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냐하면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SEC에서 소송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그거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확실하게 제도권 안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는 더 많은 기관들이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플랫폼은 아니지만 애플 같은 기업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장기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또 이런 기대감까지도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규제법이라고 하지만 어느 기업이 어떤 조건으로 발행을 하고 또 발행하기 위해서 뭐 담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어떻게 공개해야 되고 이렇게 까다롭게 규제하면 결국은 그런 규제만 다 맞추면 그렇죠. 발행할 수 있게 되니까 제도화가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은 사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기관들 USDC와 US테더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몇몇 빅테크 기업들에서 발행하기에 이제 훨씬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그 생태계가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두 분 말씀대로 이제 3법이 그대로 잘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통과가 된다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미국에서 분야, 뭐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부분들이 좀 혜택을 받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가장 혜택을 받게 될 텐데 발행사. 발행사 중에서도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테더사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겁니다. 테더. 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비중이 테더가 70%, 그다음에 서클이라고 하는 2위 회사가 20%, 예. 나머지 10%를 이제 군소 회사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예. 이 돈에도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반드시 따라갑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가장 큰 네트워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린다 이런 법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달러화가 정확히 그런 화폐 네트워크로서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어 있고 예.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난립해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모여드는 게 가장 저는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시나리오라고 높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미 테더가 70%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예. 나머지 회사들이 지금 막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크게 이 확장할 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테더사는 아쉽게도 비상장사입니다. 테더는 비상장이니까 네.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2위 기업 예. 얼마 전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IPO를 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예. 결국 2등 회사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러티브로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근데 서클이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다. 왜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지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조현승 박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테더는 이제 비상장이니까 우리가 상장사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최근 투자자들이 이 IPO를 최근 한 이 서클 또 함께 발행하는 거죠.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아니고 유통이 되는 거죠. 유통. 거기서. 예. 이 두 회사의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했는데 네, 이 서클과 코인베이스 투자 네. 관점,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와 연계됐을 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커진다 그러면은 뭐 이건 기본적으로 크립토 시장 전체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라는 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암호 자산들이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주식이 이제 그 우리나라 뭐 거래소. 코스닥이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듯이 코인베이스도 이제 그러한 그 거래소거든요. 그 암호 자산들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시장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게 자체가 이 생태계 자체는 굉장히 확장이 되겠죠. 근데 예. 구체적으로 아까 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도권을 뭐 서클이 가볼지 아니면 테더가 가져갈지. 테더 70%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시장.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마존 같은 데서 지금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 보면 아멕스나 뭐 비자 이런 걸로다가 이제 사게 되죠. 네. 마스터카드 이런 걸로다가 사게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아마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게 된다 그러면 수수료가 확 줄어들고 수수료. 예, 그다음에 거래 시간도 굉장히 감소가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런 네. 식으로 저는 여러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생겨날 걸로 보고 쓰임새가 많아질 거다 이거죠? 예, 예. 네, 특히 국제 뭐 송금이나 뭐 이런 데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물건을 사는데 특히 온라인 상에서 국제 간에 이렇게 물건을 살 때 해외 직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 스테이블 코인의 용도가 상당히 더 이게 활용도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커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기준점이 될 만한 건 역시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도 앞으로 여기에 비례 5.1 그 이상의 값어치로다가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백훈종 대표님 아까 서클 이 상장사니까 시장 점유율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2위사인데 국내 투자자들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향후 어떨 것이냐 전망을 말씀하실 때 조금 보수적인 느낌으로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되면은 무조건 더 커지고 성공할 거다라는 게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요?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까지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었던 거는 자율성 때문이에요, 사실상.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쓴다는 거는 탈중앙화 이념 때문입니다. 탈중앙화를 벗어던지면 사실 블록체인을 쓸 이유가 없고요.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 굳이 불편하고 비쌈에도 쓰는 이유는 이 자율성을 소비자들한테
부여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서 법제화를 해서 이제 KYC, AML 기준 지켜야 되고 공중 테러 자금 협박 준수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계 기준 감사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요. 뭐 발행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확실성이 거쳐지니까 좋지만 사용자들 입장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걸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는 말하자면 비규제 스테이블 코인이 주는 자율성 때문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더든 서클이든 규제화되어서 이제 나의 자금 이동 내역과 재산 내역이 다 정부한테 보고되는 형식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아마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아마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 발행하면은 수수료가 싸진다. 저는 이것도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비싸요. 비효율적이고 비싼 네트워크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비싸다. 그렇죠. 수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라는 것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블록체인을 채굴하거나 노드를 트랜잭션을 처리시킬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계속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드는데 결국 아마존 블록체인 따로, 애플 블록체인 따로, 페이스북 네트워크 블록체인 따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아마존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쓰다가 이거를 페이스북 가서 쓰기 위해서는 환전해야 돼요. 또 네이버에 쓰려고 환전해야 되고 카카오톡 쓰려고 환전해야 되고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아주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네트워크 효과로 하나로 귀결된다. 하나로 규결된다. 지금 시장 점유율 두 번째 서클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말씀 같네요. 현재 테더가 시장률 70%니까 만약에 하나로 규결되면 서클 투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쓸 이유가 사용 용도가 늘어나기 좀 어렵다.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다. 관련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활발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은 12만 달러를 터치했잖아요. 물론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붐을 타고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겁니까? 다른 요인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올해 들어서 이 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악재는 없고 오히려 호재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시 변수에 묻혀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 올랐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 외부의 일 때문에 미중 뭐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 문제 때문에 코인 가격이 주춤했었는데. 네. 저도 이번에 뭐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는 그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뭐 대부분의 경우에 그 금융시장에서 선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선반영이 당연히 됐을 거로 생각했는데 저도 올라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왜 이랬을까 봤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최근 며칠 동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보면은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매집을 했고 또 ETF에서 순유입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 기다리고 있다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기관에서 매집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개미 투자자들의 매집이 확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그래서 약간은 저도 의아하긴 했습니다. 막 오르길래 이건 충분히 예상됐던 건데 뭐 이걸 가지고 지니어스법 더군다나 그런 거다. 관세 문제 관련돼서는 요새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 CPI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예상치를 상회하는 걸로 나왔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9월 달에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기관들이 이제 매집을 하면서 여기서 팔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쭉 기다려왔고 그다음에 관세 문제나 이런 거시 문제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생기면서 이제는 좀 사실 올 초에는 관세 문제 한번 터지면은 그냥 와장창 떨어지는 그래 모든 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 잘 견디고 있다, 잘 올라가고 있다. 서서히 그 충격이 좀 완화되더니 이제는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아마 기관들이 매집을 시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미국 소비자 물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그동안은 조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반영됐을 것도 같긴 한데 전망들은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 이게 좀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물어볼 때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저는 트럼프발 리플레이션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리플레이션. 네. 리플레이션이란 용어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에 경기 확장과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결국 재정 확장이죠. 재정 확장, 경기 네. 부양.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즘 되게 공격적으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교체하겠다. 매일 비난하더군요. 네. 매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내각 인사들까지 나서가지고 제롬 파월 의장이 빨리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고 있어요. 예. 결국 이제 트럼프 측근 인사를 앉혀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키겠다는 거고 음. 여기에 일단 그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 금리 인하에 이것도 대한 기대. 금리 인하의 기대가 여기서 커지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OBBB를 통해서 재정 그 부채 한도를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스캇 베센트 장관이 매일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단기채 적극적으로 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재정 확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M2까지 요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제 자산 가격이 곧 올라간다, 자산 인플레 다시 펼쳐진다, 이런 기대감들이 미리 시장에 선반영돼서 지금 가격들을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동안 관세 불확실성이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해버렸어요. 기술주 실적이 또 좋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 S&P 500 중에서 11개 섹터 중에서 10개 섹터가 다 지금 안 좋은데 단 한 개 섹터, AI 기술주 섹터만 지금 굉장히 실적도 좋고 주가 흐름도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결국 이제 돈 벌어야 돼.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하면서 미리 선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에도 흘러들어가고 있고 네. 암호화폐에도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망은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서 계속 이런 움직임이 강화되지 않을까. 강화될 거다. 예. 그럼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조현승 대표님도 조현승 위원님도 그렇게 보시겠죠? 뭐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가격 예. 상승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올 초부터 왜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초반에 트럼프 효과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확 올랐을 때. 근데 트럼프 저는 효과? 네, 근데 트럼프 효과도 물론 있는데 트럼프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어도 결국 한 올 여름쯤 되면은 이 가격 이상으로 오지 않았을 저는 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는 호재가 많은 상태.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지만 예. 네, 이거 외에도 전반적으로 뭐 이제 이 과거에 비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요. 예.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뭐 아직도 뭐 그 튤립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튤립 튤립 버블 같은 뭐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게 사라졌고 그다음에 올 초에 보면 그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이 뭐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0이 될 거다 네. 앞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기사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건 당연한 거고 가끔 가다가 전망이 좋다 그러면 그게 신문에 나왔었는데 이제 거꾸로가 된 거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다른 거시적인 그 국제 정세, 뭐 전쟁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쌓이면서 앞으로 저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비트코인 가격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그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기업들,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투자자들도 많은데 근데 아직 우리는 지금 법안이 뭔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원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혁신법을 뭐 발의하려고 했는데 늦춰졌다, 미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좀 주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의견 통일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업계에 있는 한 사업가로서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지켜보는 그 시각이 시각.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안에 일단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 나머지 가상 자산을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놨는데요. 예. 그거부터가 벌써 틀렸어요. 오. 미국에서 지금 발의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5가지, 6가지로 그걸 나눠놓습니다. 디지털 증권, 디지털 통화, 디지털 커머디티, 원자재 예. 뭐 예.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의 정의를 확실하게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눠놓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과 기타 암호자산 이런 식으로만 나눠놓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네, 그거부터 사실 업계에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 두 가지로만 나누는 게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일단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또 분명히 다릅니다. 아, 그 다른데. 네, 그리고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우리 STO, RWA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증권이 그냥 그대로 디지털 토큰화 되는 것도 다르고 유틸리티 사용성 때문에 이제 토큰을 발행해야 돼서 알트코인이 발행되는 이 유틸리티 토큰도 다 다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특히 부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이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은과 시중은행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맞습니다. 얘기하던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권의 이 권력이 굉장히 큰, 말하자면은 금융권의 이 기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권력을 그대로 민간에다가 넘길 수는 없을 거예요. 은행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예.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화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 재정 정책에 잘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들이 먼저 합의를 이루고 나서 아마 법안이 가다듬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민간에서 보기에 왜 우리는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다, 좀 더 구체화되지 않다 그랬는데 관련해서 또 다른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을 또 발의하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각, 한국은행 시각, 금융권 시각, 비은행, 은행이 아닌 분의 시각이 많이 다를 텐데 우리 조현승 박사님은 그러면 좀 더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 좀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이걸 발행했다가는 통화 관리도 어렵다, 외환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중앙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상했던 반응이죠. 예,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쪽 금융위에서도 제가 뭐 금융위에 계신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도 보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이게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더 이제 우선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장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가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뭐 일단은 은행에다가만 먼저 발행을 시켜야 권한을 줘야 된다. 근데 은행에서만 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자칫하면은 그냥 전자 토큰 수준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전자 토큰 예, 수준. 그냥 그걸 약간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를 디지털화 한다? 뭐 요 정도 수준. 이렇다면은 별로 쓸모가 의미가 없어지고, 없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되면은 카드 깡하듯이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될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핀테크 기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은 사실 그 자격 요건 심사를 하는 것이 결국 정부의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금융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위험해 보이는 사모펀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배제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정상적인 그 실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 플랫폼 기업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뭐 핸드폰을 지금 갤럭시 폰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그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발행하면 어떻게 써요? 만약에 발행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폰 안에서 뭐 그 삼성전자에서 발행하는 코인하고 뭐 US 미국 저 달러 기반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의 뭐 연동 같은 거를 통해서 삼성 이 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유료 결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해서 뭐 교환을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뭐 삼성 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유료 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알아서 창출해내요.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앱에서 나오는 유료 앱들이 사실은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게 성공할지는 몰랐었던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 유료 서비스를 제가 많이 쓰지는 않는데 하다 보면 또 쓰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그냥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건 하나의 예시를 제가 든 겁니다. 진짜 뭐 그렇게 꼭 된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사실은 그냥 광고 수익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 사실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큰 또 그렇죠. 영향을 주고 있죠. 이제 이런 데서도 또 발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은행에다가만 발행을로 제한을 한다 기관을, 이거는 글쎄요, 이걸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건 한국은행은 일단 은행부터 하자는 건데 근데 바로 우리 조현승 박사님처럼 여러 군데에서 좀 발행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런 기대감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면 안 물론이죠. 되고요. 그건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겠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최근에 또 급락했어요. 뭐 카카오페이다, NHN, KCP,
아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로 묶여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백종원 대표님 보시기에 백훈종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종목들의 주가 급등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좀. 과열이고 거품이라고 봅니다. 과열이고 거품이다. 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 달러 기반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국채는 그런 식으로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수요가 대한민국 국채에 올 일이 없죠. 원화는 내수용 화폐입니다. 네. 국제 결제나 국제 거래나 이런 곳에 원화가 기축통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네. 지불 준비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준비금으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는 달라야 돼요.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거 좋고 뭐 민간으로 이걸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네. 지나치게 많은 우리나라 원화 기반 국채 발행을 용인해서 국가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네. 상황으로 가게 되면 안 되겠죠. 문제는 근데 그 전에 문제는 예. 수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수요가 네.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NHN, 뭐 다날 이런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등, 토스트페이 등등 페이가 다 있으니까. 카드도 그 다 있고 페이도 다 결제 있고 시스템이. 맞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편하게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어서 내수용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애누리를 해줘야 됩니다. 발행사 입장에서. 이걸 써주세요. 대신에 1% 할인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외국에서 이 수요가 발생하게 해야 됩니다.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에서 수요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려면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우리나라에서. 그건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죠. 네, 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진행 방향이나 장단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의견, 이런 의견을 좀 참조해서 법안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도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